저는 40년 동안 제 이름을 걸고 한의원을 운영해온 이정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환자들이 정자한 의원이라는 이름 보고 웃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68살의 이정자, 그게 바로 저입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였어요. 남편은 사업 한번 해보겠다며 집안 돈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두고 떠났어요. 그때 제 나이 30살 큰아들 성준이가 10살, 둘째 성훈이가 8살이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달려와서 엄마 배고파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낮에는 한의원에서 침 놓고 약 지으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나갔어요. 새벽 2시, 3시에 들어와서 아이들 아침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는 게 일상이었죠. 잠은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려고 악착같이 버텼죠. 성준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어요. 아이가 집에 와서 제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돌아와?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아빠는 멀리 가셨어. 하지만 엄마가 아빠 목까지 다 할게.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고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한의원 일이 끝나면 대리운전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약재도 팔았습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이 거칠어져도 상관없었어요. 성준이와 성훈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제법 여유가 생겼죠. 환자들이 제 실력을 알아봐 주셔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정자 선생님한테 가면 정말 낫는다는 말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했어요. 내 이름을 걸고 제대로 된 한의원을 차리자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정자한 의원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그대로 넣었어요. 이 병원은 제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서 만든 것이니까요. 제 인생의 모든 게 담긴 곳이었죠. 정자한 의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환자들이 늘어나고 직원들도 생기고 나름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한의원이 됐어요. 성준이와 성훈이도 한의대에 진학했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들이 엄마 뒤를 이어서 한의사가 되는구나.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성준이가 한의사가 되어 병원에 들어왔어요. 성훈이도 곧 따라왔죠. 이제 진짜 가족병원이 됐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준이가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 간판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죠. 왜? 뭐가 문제야? 그때 성준이가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요즘 환자들이 이름 가지고 웃어요. 정자한 의원이라니까 뭔가 촌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이름이 촌스럽다고요? 40년 동안 이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이 이름으로 두 아들을 키워냈는데, 이제 와서 촌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성준아, 이 병원은 엄마 이름으로 세운 거야. 그리고 이 이름엔 우리 가족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성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브랜딩이 중요해요. 성훈이도 거들었죠. 형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젊은 환자들을 유치해야 해요. 두 아들이 모두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제 이름을
제 아들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죠. 이정자, 정말 촌스러운 이름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성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간판 바꿔도 돼. 그때 성준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 정말 멋진 병원이 될 거예요. 저도 억지로 웃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며칠 후 새 간판이 달렸어요. 정자한 의원이 아니라 이애니안 의원이라고 했죠. 성준이와 성훈이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름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그때 제가 포기한 건 단순한 간판이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아이들은 점점 더 큰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을 바꾼 후 처음 몇 달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고 성준이와 성훈이도 각자 맡은 일을 했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준이가 병원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저희가 젊으니까 병원 일을 좀 더 맡아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엔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려고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환자 예약 관리부터 시작해서 직원 관리까지 하나둘씩 제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진료에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성준이가 모든 걸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성훈이도 마찬가지였죠. 결혼하고 나서 아내 미영이를 데려왔는데 미영이가 회계 일을 맡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님, 제가 회계학과 나왔어요. 병원 재정 관리는 제가 할게요. 그때도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병원 회계장부를 보여달라고 해도 어머님 복잡해요. 제가 정리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환자 진료 스케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환자 수가 많아져서 스케줄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제 진료 시간을 점점 줄여나갔어요. 어느 날 고모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고모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많이 아껴주신 분이었습니다. 정자야, 오늘 진료 좀 받으러 왔어. 그런데 접수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이정자 선생님은 오늘 진료 안 하세요. 성준 원장님이나 성훈 원장님한테 받으세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진료를 안 한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들었는데요. 급하게 성준이를 찾아갔죠. 성준아, 내가 오늘 진료 안 한다고 했어? 성준이가 대답했어요. 아, 엄마. 요즘 환자들이 젊은 의사를 선호해서요. 엄마는 좀 쉬시는 게 어때요? 그때 고모가 제 뒤에서 말했어요. 정자야, 내 엄만 이제 저기엔 못 들어간대. 고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얼굴이 빨개졌죠. 40년 동안 제가 일군 병원에서 제가 출입금지를 당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훈이와 미영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 일은 저희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미영이가 덧붙였죠. 어머님은 요즘 불편함만 주셔요. 환자들한테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불편함만 준다고요? 미영아, 무슨 소리야? 나는 여전히 이 병원의 원장이야. 그때 미영이가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어머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환자들도 젊고 트렌디한 병원을 원해요. 어머님 스타일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옛날 방식? 이 병원을 누가 세웠는데? 하지만 성훈이가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엄마는 이제 좀 쉬세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불편한 존재가 된 건가? 내가 세운 병원에서 내가 방해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 입구에 새로운 안내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애니안 의원 원장 이성준, 이성훈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저는 이 병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죠. 성준이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성준아, 저 안내판은 뭐야? 내 이름은 왜 없어?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실제로 진료하는 의사들 이름만 써놓는 게 좋아요. 환자들이 헷갈려해요. 헷갈려 한다고요? 제가 4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진료해온 의사인데 환자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그때부터 정말 이상해졌어요. 병원에 가면 직원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마치 제가 이미 은퇴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제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요즘 어디 가셨어요? 며칠 전에 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이제 반은퇴 상태세요. 가끔씩만 나오셔요. 반은퇴? 누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그날 저녁 성준이와 성훈이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성훈이도 거들었죠. 맞아요, 엄마. 이제 저희가 다 할 테니까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쉬라고요? 저는 아직 68살이에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제가 이미 늙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기억력도 좀 안 좋아지시고 환자들한테 같은 말 반복하시잖아요. 성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어제도 환자 차트를 잘못 봤잖아요. 실수가 늘고 있어요. 실수가 늘고 있다고요? 저는 4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실수가 늘었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이 저를 밀어내려고 하는구나. 내가 방해가 되니까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걸 마치 효도인 것처럼 저를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 금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미영아, 금고 비밀번호 왜 바꿨어?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보안을 위해서요. 요즘 워낙 위험하잖아요. 보안을 위해서요? 제가 도둑인가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이 병원은 내가 세운 거야. 내 돈으로 만든 거라고. 하지만 성훈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엄마는 좀 쉬세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완전히 밀려난 거구나. 내 이름도 지우고, 내 권한도 빼앗고, 이제는 내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모든 게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이게 내가 40년 동안 아들들을 위해 희생한 결과인가? 이게 내가 받을 효도인가? 정말 서글펐어요.
하지만 더 서글픈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는 거였죠. 병원에서 완전히 밀려난 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요.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진 거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정말 막막했어요. 성준이와 성훈이는 여전히 병원에 나가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전에는 하루 일과를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인사조차 제대로 안 해요. 마치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가구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성준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 좀 알아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요양병원? 그게 무슨 소리야?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이도 있고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문적인 케어라고요? 저는 아픈 데도 없는데요. 성훈이도 거들었죠. 엄마, 요즘 좋은 요양병원 많아요. 거기서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들들이 저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얘들아, 엄마가 뭐 치매에 걸렸어?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해? 그때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졌잖아요.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까먹으셨고요. 가스불을 까먹었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성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게 좀 보여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모습을 보였나요? 얘들아, 엄마는 멀쩡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성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봤어요. 미영이도 거들었죠. 어머님, 이웃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이정자 선생님이 요즘 이상하다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이웃들까지 동원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이웃들한테 뭔 소리를 한 거야? 성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했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사실이라고요? 저는 정상인데 무슨 사실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들이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래야 병원을 완전히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통장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미영아, 내 통장 어디 갔어?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보관한다고요? 제 돈인데 왜 며느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내 통장 내놔. 내가 직접 관리할 거야. 그때 성훈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요즘 실수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실수를 했다고요? 언제 제가 돈 관리를 잘못했나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어제도 같은 물건을 2번 사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에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가족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실에 모여 앉아서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상의한 게 있어요. 무슨 상의인지 물어봤죠. 성훈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건강 문제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영이가 덧붙였어요. 어머님, 거기서 전문적인 치료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들들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얘들아, 엄마는 아프지 않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성준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때 미영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요.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때문에 힘들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성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이젠 좀 편하게 살자고요. 어머니는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했다고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희생해서 키운 아들들이 이제는 저를 짐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병원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이제는 자유까지 빼앗기려고 하는 거였죠. 며칠 후 성준이가 요양병원 팜플렛을 가져왔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구경이라고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밀려난 거였어요. 그때 정말 간절히 생각했어요. 누군가 저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누군가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죠.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아들들이 언제 강제로 저를 데려갈지 몰라서 밤잠을 설쳤죠. 그런데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된 거예요. 성준이 방에서 나온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워서 보니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자한 의원 건물 소유자가 제 이름에서 성준이와 성훈이 명의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성준이를 찾아갔죠. 성준아, 이게 뭐야? 병원 건물이 언제 너희 명의로 바뀌었어? 성준이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거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 문제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세금 내면서 운영해온 건물인데 갑자기 무슨 세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준아, 엄마한테 동의도 안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때 성준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정리한 거예요. 미리 정리했다고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뭘 미리 정리해요? 얘야, 이 건물은 엄마 명의야. 엄마 허락 없이는 안 돼. 하지만 성준이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여기 엄마 서명 있잖아요. 서명이라고요? 저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자세히 보니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내가 언제 여기에 도장을 찍었어? 성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몇 달 전에 병원 서류라고 해서 찍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기억이 났어요. 몇 달 전에 성준이가 병원 운영 관련 서류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 서류였던 거예요. 속은 거였어요. 완전히 속은 거였죠.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 제가 피와 땀으로 일군 병원이 하루아침에 아들들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였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들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성훈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이젠 좀 편하게 살자고요. 어머니는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했다고요? 저는 아직 68살인데 뭘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미영이도 거들었죠. 어머님, 이제 우리가 다 책임질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쉬라고요? 제가 원해서 쉬는 게 아니라 강제로 쉬게 만든 거잖아요.
그때 성준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우린 사업가야. 감정으로 운영 못해요. 사업가라고요? 그 사업을 누가 시작했는데요? 누구 덕분에 그 사업이 있는 건데요? 성훈이도 말했어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저를 내쫓는 거였나요? 제가 비효율적이라는 거였나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들을 너무 잘못 키웠나?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했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 가보니 제 진료실이 창고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40년 동안 제가 환자들을 돌봤던 그 공간이 물건 싸는 곳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건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마치 이미 은퇴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 내 진료실인데 왜 창고로 만들었어? 직원이 대답했어요. 아, 성준 원장님이 창고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제자리는 더 이상 없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성준이에게 따졌어요. 성준아, 내 진료실을 왜 창고로 만들었어? 성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이잖아요. 효율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안 쓰는 공간이라고요? 제가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막아놓고서 안 쓴다고 하는 거예요? 성훈이도 말했어요. 엄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엄마 시대는 지났어요. 제 시대가 지났다고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그때 미영이가 한 말이 정말 잔인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계시면 병원 운영에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된다고요? 이 병원을 누가 세웠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병원도 재산도 자존심도 모든 게 없어졌죠. 이제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늙은 여자가 된 거였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들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이게 효도인 것처럼, 저를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모든 걸 빼앗아 간 거였죠. 그때 정말 간절히 생각했어요. 누군가 저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누군가 제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으니까요.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윤나리입니다. 윤나리라고요? 한참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났어요. 20년 전에 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그 아이였죠. 나리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나리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대형암 방병원 운영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대형암 방병원이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이제 병원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며칠 후 나리가 직접 찾아왔어요. 예전에 제 밑에서 일하던 그 수줍은 아이는 없었어요. 대신 당당하고 세련된 여성이 서 있었죠.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나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나리야, 정말 많이 변했구나. 병원 운영한다고 했지? 나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네, 강남에 나리암 방병원 있어요. 직원만 50명이에요. 50명이라고요? 제가 운영하던 병원보다 훨씬 큰 규모네요. 나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병원 일은 안 하세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쫓겨난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리야, 사실은 그때 나리가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아들들한테 병원을 빼앗긴 일, 요양병원 보내려고 하는 일까지 다 말했죠. 나리가 듣고 있더니 화가 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의사신데요.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 아들들, 이제 어머니 필요 없다는 눈빛이던데요. 나리가 본 거였어요. 제가 느끼고 있던 그 서글픈 현실을 나리도 느낀 거였죠. 나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아들들이 너무해요. 그때 나리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저희 병원에서 일하시는 거 어때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나리야, 무슨 소리야? 내가 이제 남의 병원에서 일해야 해? 나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예요. 제가 보장해요. 그러더니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선생님만의 클리닉 공간도 만들어 드릴게요. 환자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4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가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죠. 제가 세운 병원에서는 쫓겨나고 제자가 차린 병원에서 일해야 하는 현실이요. 나리야, 고마워. 하지만 내가 이제 남의 병원에서 견습해야 해? 나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견습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 스승이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들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제 가치를 나리는 알아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나리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결정하셨어요? 저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어요. 68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리가 한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선생님 환자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제 환자들이 저를 찾고 있다고요? 정말이야? 나리가 말했어요. 네,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정자한 의원에서 이정자 선생님 찾는 분들이 많대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아직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선생님 아들들이 뭐라고 하던데요? 나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데? 환자들이 이정자 선생님 찾으면 그분은 이제 은퇴하셨다고 한대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은퇴한 게 아니라 쫓겨난 건데 마치 제가 자발적으로 은퇴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리야, 내가 해볼게. 드디어 결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로요. 나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준비 다 해놓을게요. 그러더니 덧붙였어요. 선생님, 이제 진짜 선생님만의 의료를 하세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아들들한테 버림받았지만 아직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리 같은 제자가 있다는 것도 큰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죠. 제가 키운 아들들은 저를 버렸는데 남이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현실이요. 이게 인생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나리가 말했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금방 소문날 거예요. 그때 선생님 아들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다시 성공하면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그때까지 버텨보기로 했어요. 이제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나리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40년 동안 제 병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남의 병원에서 일하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나리가 정말 잘 배려해줘서 점차 적응할 수 있었어요. 나리가 저를 위해 따로 진료실을 만들어줬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전용 공간이에요. 문에는 이정자 클리닉이라고 써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 이름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처음 며칠은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새로운 곳이다 보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자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요. 정자한 의원에서 일하시던 그 선생님 맞죠? 환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치료했던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 어디 계신 줄 알고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정자한 의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제 환자들이 저를 찾고 있었는데 아들들은 제가 은퇴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시 환자들을 돌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예약이 밀릴 정도로 환자가 늘었어요. 나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벌써 이렇게 많은 환자가 오다니요. 저도 신기했어요. 68살에 새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신기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인터넷에 선생님 이야기 나와 있던데요. 인터넷에 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누가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실력에 대해 칭찬 글이 많아요.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정자 원장님 후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정자한 의원에서 못 찾던 이정자 선생님을 나리암 방병원에서 만났어요. 역시 실력이 다르네요. 한 번에 딱 맞춰주세요. 그런 글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들이 저를 무시하고 쫓아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제 실력을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나리가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정자한 의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환자 수가 갑자기 줄어들고 있대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떠난 후 정자한 의원 환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치료하던 단골 환자들이 모두 나리 병원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정자한 의원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그래도 제 아들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잖아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환자 한 분이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정자한 의원에 갔더니 거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정자 선생님 계세요? 물어봤더니 그분은 이제 퇴직하셨어요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퇴직했다고요? 제가 쫓겨난 건데 퇴직했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실력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제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지금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나리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미영 씨가 인터넷 후기 삭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후기를 삭제하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나리가 말했어요. 병원 직원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귀띔해줬어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 실력을 인정하는 후기들을 삭제하려고 하다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들이 제가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요. 제가 실패해야 자기들이 옳다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성공하면 자기들이 어머니를 쫓아낸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며칠 후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훈이가 날이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성훈아, 엄마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 성훈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집에서 편하게 쉬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편하게 쉬라고요? 제가 원해서 쉬는 게 아니라 쫓겨난 거잖아요. 그때 미영이도 나타났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누가 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미영아, 엄마는 여기서 일하고 있어.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방송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방송이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리가 와서 설명해 줬어요. 선생님, 한방 관련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인터뷰 요청이라고요? 저한테요? 나리가 말했어요. 네, 선생님 같은 베테랑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방송에 나간다고요? 그런데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체면이 깎여요. 체면이 깎인다고요? 제가 성공하면 왜 체면이 깎이는 거죠? 성훈이도 말했어요. 엄마, 집에서 조용히 지내세요. 왜 이렇게 나서려고 하세요? 조용히 지내라고요? 저는 아직 할 일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얘들아, 엄마가 성공하는 게 그렇게 싫어? 아들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요. 아들들이 방송 출연을 반대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나리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번 기회에 선생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세요.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송 녹화 당일 정말 떨렸어요. 68살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진행자가 친절하게 질문해 주셔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40년간 한의사로 일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셨나요? 그 질문에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한의사가 됐습니다. 낮에는 진료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아이들을 뒷바라지했죠. 진행자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병원도 차리셨군요. 네, 정자한 의원이라는 이름으로 40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근 일들도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병원에서 일하지 않아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셨나요?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아들들이 이제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받았지만 이젠 저를 위해 삽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진행자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시 시작하셨다니요. 네, 환자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한 계속 일할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나리가 신나서 말했어요. 선생님, 인터넷에 선생님 이야기가 난리예요. 정말 그랬어요. 이정자 선생님 진짜 멋있다. 저런 분이 진짜 의사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성준이가 화를 내며 찾아왔어요. 엄마,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 왜 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보잖아요. 미영이도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에 환자들이 더 안 와요. 어머님 때문에 망하겠어요. 제 때문에 망한다고요? 제가 성공하면 아들들이 실패하는 건가요? 성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들들이 힘들다고요? 저는 더 힘들었는데요.
제가 세운 병원에서 쫓겨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때 정말 답답했어요. 아들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방송에 나간 게 잘못이고 제가 성공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언론에서 정자한 의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모친을 병원에서 내쫓은 아들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퍼져나간 후였죠. 성준이가 전화를 걸어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제 우리 병원 망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망쳤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미영이도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엄마 방송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라도 해명해 주세요. 해명이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아들들은 제가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했던 거였어요.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이 저를 쫓아낸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리가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기사 보셨어요? 사람들이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정자 선생님 파이팅. 그런 아들들 때문에 속상하셨을 텐데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런 댓글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주고 있었거든요. 나리야,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는 거구나. 나리가 말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선생님만의 길을 가세요. 정말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들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후 성준이와 성훈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같이 다시 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같이 다시 한다고?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정자한 의원으로 돌아와 주세요. 성훈이도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 말을 듣고 허탈했어요. 자기들이 위기에 빠지니까 이제 와서 저를 찾는 거였어요. 제가 성공하니까 이제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미영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요?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들을 용서해야 할까? 다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요. 얘들아,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이제 다른 길을 갈 거야. 아들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제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아들들의 화해 요청을 거절한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키운 아들들인데 이렇게 등을 돌려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리가 말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길을 가세요. 그 말에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일했어요. 환자들도 점점 늘어났고 나리 병원에서의 제 자리도 확고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나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저희 병원에 정자암 방클리닉을 만들어 드릴까요? 정자암 방클리닉이라고요? 나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선생님만의 독립적인 클리닉이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하세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이름을 다시 걸고 일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나리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괜찮겠어? 나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제 은사예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며칠 후
정말로 정자암 방클리닉 간판이 걸렸어요. 오랜만에 제 이름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들이 촌스럽다고 했던 그 이름이 이렇게 당당하게 다시 세워진 거예요. 환자들도 정말 좋아했어요. 선생님, 드디어 선생님 이름으로 된 병원이 생겼네요. 개원 첫날부터 환자들이 줄을 섰어요. 예전에 정자한 의원에서 치료받던 분들이 모두 찾아왔거든요. 선생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나리가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병원 장급으로 모셔야겠어요. 병원 장급이라고요? 나리야,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나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실력이면 당연한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68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요. 게다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제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성준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여기서 일하실 거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일할 거야. 성준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 병원은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성준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일이 있어. 성준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성훈이와 미영이도 함께 왔어요. 엄마, 이제 같이 다시 해요. 정자한 의원으로 돌아와 주세요. 미영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얘들아,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여기서 일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명함을 건네줬어요. 정자암 방클리닉 원장 이정자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아들들이 그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내 두 번째 시작이야. 정말 그랬어요. 40년 전 정자한 의원을 시작할 때와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성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우리 용서 안 해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해. 하지만 엄마는 이제 엄마 길을 갈 거야. 성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때 정말 솔직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엄마를 버렸어. 엄마 이름도 지우고 엄마 자리도 빼앗고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아들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리고 엄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안 되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엄마는 이제 정말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아들들이 돌아간 후 나리가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자암 방클리닉 개원식을 했어요. 많은 환자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선생님, 정말 축하해요. 이제 마음 편히 진료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개원식 마지막에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저는 68살의 이정자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희생했지만 이제는 제 가치를 아는 곳에서 일하겠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40년 동안 아들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제 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나리가 말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이정자,
그게 바로 저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들들이 다시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확신하거든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니까요.